서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산시의 어업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천안, 공주, 논산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26일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충남도는 경기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에 직접 가기 힘든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이나 만성 질환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대면 진료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기초의회가 시군의 사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서산에서 어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열린 서산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가장 먼저 어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16개 법인 가운데 7개 법인이 정상 운영 중이고 나머진 임시휴업 또는 소재 불명인 상황. 그런데 법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기 실태조사를 시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휴업을 하는지 폐업을 했는지 임시휴업을 했는지 이 내용을 언제 파악하셨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이 나옵니다. 의원들은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보조금 부정사용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촌 뉴딜 300사업. 현재 진행 중인 5건 가운데 중앙항과 벌마랑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지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부 집행부인 해양수산과가 제대로 일 처리를 이게 못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진행을 중앙항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해역 이용협이라든지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이런 부분 절차가 상당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양식장 조성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산굴의 특성을 잘 모아서 브랜드를 이미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소비자에 갖다 잘 내다 팔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같은 날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선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명절 식료품을 특정 업체에서 많이 구입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현재 이렇게 되는 부분을 대량 구매 시에 어떤 입찰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은 또 지역 자활센터 활성화와 위기가정 발굴,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 내실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과 공주, 논산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충남도가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1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충남 3개 시는 오는 26일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도는 이들 지역이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후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충남도는 위축된 매매 심리가 풀려 경기가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과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불법 기부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 등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골 등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대면 진료가 원칙인 의료법 특성상 진료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오진호 씨, 거동이 불편한 오 씨는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늘 기다려집니다. 혈압과 당 수치 확인부터 간단한 운동법까지 알 수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저한테는 큰 걸 못하니까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하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각 지역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받을 수 없어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혈압 재고 약 타고 있는데 꼭 가야 돼요. 그게 병원 처방약이 없으면 약을 안 줘. 혈압약 먹고 청신약 먹고 관절약 먹고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서 또 버스 터미널까지 춘천 버스로 가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늘고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약을 타기 위해 먼 병원까지 가는 농촌 지역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초지는 대면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만성질환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만성질환자는 오히려 합병증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역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향후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9월 22일은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일상에서 차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출근을 할 때에도 차를 타야 하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에도 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이 세계 차 없는 날은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환경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차량 10부제나 5부제도 시행되고 있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일부일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나 외출하실 일 있으시다면 차는 잠시 집에 두시고 조금 일찍 나가서 주변 풍경 즐기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대전 5개 구를 포함해 충북, 청주 등 지방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9월 주택 투기 지역 해제안과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전, 부산, 대구 등 지방권과 안성, 평택, 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투기 과열 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동중, 서구, 유성, 대덕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등 10개 시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세종시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돼 규제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결정 배경으로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푸드플랜이라고 합니다. 태안군 푸드플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준공했는데요. 태안군 명승식 로컬푸드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승식입니다. 네, 지난 15일에 태안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준공식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태안군 푸드플랜 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태안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15일 준공식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태안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누구에게나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태안군의 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 지역 식재료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물류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검수실, 보관실, 전처리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2023년 농산물 기획생산 및 먹거리 관련 인력 육성 추진, 2024년 공공급식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제공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푸드플랜 사업의 향후 계획도 좀 짚어주시죠. 네, 태안군은 센터 건립을 계기로 행정안 먹거리 정책의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실행 조직을 분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전문 인력 육성과 학교급식, 공공급식, 대도시 직매장 진출 등 다양한 정책 사업 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 보편적 가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태안군 푸드플랜 계획의 추진 동력 확보에 센터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내년 중 센터 내에 재단 법인을 설립해 태안 푸드플랜 실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네, 센터 운영의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행정중심의 운영체계로 관계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산, 공급, 소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축적 관리해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체계가 구축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명승식 로컬푸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